자,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잘 되고 있고 남북 고위급 대표단도 돌아갔습니다. 예술단도 갔고요. 응원단들은 열심히들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권은 올림픽에 비하면 전혀 마이너스 메달이라면 딱 좋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설날을 앞두고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13일에 드디어 최순실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0년 그리고 벌금 180억, 추징금은 70억 이렇게 선고가 됐죠. 지난 그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25년을 구형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0년 다 살고 만기 출소하면 80대겠네요. 야간에 이제 국정농단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의 재판 1심이 끝나면서 이제 뭐 남은 건 뭐 2심하고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국정농단 사건은 점점 마무리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최순실 씨가 혐의가 18개였는데 그 가운데 16개가 다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16개는 다 유죄가 됐으니까 박 전 대통령도 아마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난 5일에 있었죠. 1월 5일에 2월 5일이었죠. 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뇌물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때는 최순실한테 받은 것도 36억인가요? 네, 그거밖에 인정 안 했었는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72억을 인정했습니다. 뇌물을. 그리고 안종범 업무수첩 깨알같이 적었죠.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깨알같이 수첩에 적은 거 그걸 증거로 이번에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그 항소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걸 이번에 인정하면서 아마도 그 대법원에서 예상컨대 이 부회장에 대한 그 선고, 항소심 선고를 파기환송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액수가 만약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대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된다면 그러면 36억이 아니라 72억을 뇌물 액수도 올라가는 거니까 아마 형이 그만큼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회장의 그 선고 결과에 따라 그 형량에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 항소심 재판 판사에 대한 그 말들도 많았죠. 근데 이번에 역시나 다른 재판부에서는 그 항소심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날이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뇌물수수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혐의 다 인정이 돼서 구형량하고 똑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요.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이한 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 6월 받고 실형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하고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요, 미르하고 K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그 뇌물수수 등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에 대한 그 혐의를 박정희 대통령하고 공모를 했다는 그 혐의, 뇌물수수 혐의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 재판부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변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겠죠. 공범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중형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정해져 있는 수순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할 얘기는 이 재판부가 왜 재판부에 따라서 삼성 이 부회장과 롯데 신 회장의 그 구속과 실형 그 집행유예 그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재판부가 이번 최 씨에 대한 그 재판부는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부정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정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것도 마찬가지고, 최 씨에 대한 그 뇌물에 대해서도 묵시적인 그런 것이 있다. 청탁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데 신 회장이 이번에 법정 구속된 것은 롯데가 가장 그 신경을 썼던 당시 그 시점에 신경을 썼던 70억은 물론 돌려받았습니다. 롯데에서 최 씨한테 갔던 그 돈은 돌려받았는데, 그러한 행위들이 롯데 면세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청탁한 것으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을 한 겁니다. 이대로 따진다면, 이 재판부의 그 판결대로 따진다면 삼성 이 부회장은 당연히 징역형을 면할 수가 없죠. 물론 집행유예도 징역형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 재판부 한번 볼까요? 형량 양형 이유를 한번 보면은 최순실한테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 따라서 이런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 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초래했다. 따라서 그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관하는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공동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당연한 걸 거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한번 이 부회장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그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그 재판부가 최 씨 측에 36억 원의 뇌물을 준 것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36억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5억 이상 넘으면 이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원래 현행법상으로 1억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36억을 인정해놓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36억인데 구속을 면하는 그런 형을 받았어요. 이
신 회장, 반면에 그 신 회장 재판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 면세점 특허 관련 현안이 당시에 있었고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보인다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면세점이 사실 뭐 황금을 낳는 거위라고도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이득이 많은 그런 것인데, 당시에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 면세점을 따려고 돈을 갖다 준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 이 부회장에 대한 그 항소심 재판부가 청탁이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 이 부회장은 당시에 그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병합하면서 합병하면서 그 지분을 높여서 삼성의 그 승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작업을 당시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K미르재단에 돈도 기부했고, 또 뭡니까? 최 씨한테 말도 저거 했고, 사줬고, 말이 좀 헷갈리는데. 말도 사줬고, 또 뇌물도 또 바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가 정황이. 근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걸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롯데 신 회장은 70억을 줬다가 돌려받았어요. 받았지만 당시에 면세점이라는 그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70억을 준 거다 이겁니다. 도로 돌려받았지만. 그 상식적으로 이것은 면세점에, 우리 롯데가 면세점을 딸 수 있도록 청탁을 한 거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마찬가지로 그럼 이 부회장도 삼성의 삼성 그 후계자 승계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높이려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강제 합병하고, 또 그것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그 가장 지분이 많았죠. 거기에서 인정하게끔 청와대가 오더를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묵시적인 청탁, 묵시적인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사실 현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회장 쪽은, 재판부가. 왜 이렇게 됐냐? 신 회장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청탁의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부를 보면. 그래서 유죄를 선고를 해서 법정 구속을 시킨 거고,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권한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주게 됐다. 그래서 피해자다. 이런 식의 논리로 만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 명이 과연 그 판결을 인정하고 이해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1심에서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풀려난 거예요. 한 1년 정도 살았죠. 신 회장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받다가 1년 다 된 지금 상황에서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재판부가 이쪽은 다른 판단하고 이쪽은 또 다른 판단하고, 그래서 양 회장들, 부회장, 그러니까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의 그 처지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다른 모든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안종범 업무수첩은 대단한 증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용하지 않은 것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재판부는 다 그걸 인정해서
형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그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저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항소심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이 피해자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보면요, 그 상황을 한번 좀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그 재판부의 항소심 재판부의 그 판단은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하고 이 부회장 사이에서. 그거를, 아니,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 안 했어도 어차피 이 부회장이 후계자, 그 삼성의 그 후계자로서 승계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글쎄요, 그 판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삼성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그 신 회장의 그 재판부 판결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대입을 하게 된다면, 신 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기업은 물론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거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기업들한테 박탈감을 줬다. 그 행위 자체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도 당연히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게 뭐 피해자 뭐 이런 코스프레 하지 말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 분명히 대법원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법리적인 그런 공방이 있을 것 같고 국민들의 정서상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또 다른 재판에 비해서도 형평성에 비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 회장은 이제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그러니까 선고를 받고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받았잖아요. 그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자기도 이번에 2년 6월 받았잖아요. 항소심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년 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재판 그 판사의 그 역량에 따라서 3년 이하 선고를 받으면은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계기가요. 그래서 아마 신 회장은 그걸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를 예상하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또 거꾸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거 실형 위주로, 그러니까 구속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뇌물 액수도 많아지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재판을 해라 이래서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고 거꾸로 또 이 부회장은 지금 신 회장이 법정 구속 당한 것처럼 또 이렇게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은 틀림없이 증거로 인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재판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도 틀림없이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첫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형을 받고
또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조만간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판결이 나올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판결이 나오면 일단 1심이 다 마무리되면서 국민들한테 허탈감 줬던 그런 상황도 이제는 조금 한번 마무리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 결과와 함께 한번 뭐가 다른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멘붕으로 빠뜨리게 하고 허탈감을 줬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슈 브리핑은 오늘 순서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